서울 용산구의 한 골목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여성.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이 길에 놓여있던 상수도 고무덮개를 가져와 여성을 제압했는데 대낮에 벌어진 무차별 흉기 난동을 막아낸 용감한 시민 임종호 씨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네,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그 배경을 좀 저희가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난달 14일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한 여성이 지금 영상을 보였지만 막 흉기를 휘두르고 있어요. 예, 깜짝 놀랄 일이죠. 안 그래도 아까 험한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지난달 14일 대낮입니다. 점심시간 무렵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 어딜까 싶지만 용산구 이촌동 골목입니다. 시내 한복판이죠. 거기 여성이 흉기를 꺼내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위협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식당으로 뛰어든 사람도 있고 지금 달려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사실 뭐 저렇게 대낮에 흉기 휘두르고 들어가면 무섭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영상에서 봤듯이 이제 흉기 든 여성이 쫓아오자 시민들이 이제 도망가는 모습인데 바로 이때 용감한 시민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당시 어떤 모습을 목격하고 나서게 됐는지 직접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뒤돌아서 오시더라고요, 저희 쪽으로. 저희는 방향이 같다 보니까 뒤 따라가는 형태가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 쪽으로 달려오면서 칼을 들고서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당황해서 도망갔다가 이제 저희 동료분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또 칼로 계속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주변에 칼을 막을 수 있는 게 없나 찾다가 마침 그 상수도 뚜껑이 보여서 그거를 이제 들고서 방어를 하면서 제지를 하게 된 거죠. 지금 보면 이제 임종우 씨가 이제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동료들과 가던 중이었다고 해요. 네, 아마 상당히 놀랐을 것 같은데 지금 저렇게 덤덤하게 저렇게 방패 삼을 만한 덮개를 찾았다라는 것은 저 대단하네요. 게다가 보니까 고무예요, 그죠? 그러니까 쇠붙이도 아니고 그냥 물렁물렁 고무를 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동료들하고 점심 식사하러 가던 중에 장난인 줄 알았다고 그래요. 여성이 갑자기 칼을 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도망가고 뭐하고 이런 걸 보면 서로 아는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장난치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실제로 놀라 도망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도 본인이 저런 결심을 한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지금 보면은 저 흉기를 들고 다가오는데 그 저희가 뭐 영상 보여드렸지만 그 맨홀 뚜껑으로 방어하는 가운데에도 그 흉기를 막 휘두르려고 다가오는데 임종호 씨와 동료들을 향해 지금 공격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뒤로 돌아서 이제 흉기를 들고 다가오니까 처음에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이게 사실 대낮에 저 보세요, 영상 보세요. 지금 맨홀 뚜껑 들고 대낮에 지금 있지만 저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놀라서 이제 임종호 씨와 임종호 씨 일행도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들한테만 하는 게 또 불특정 다수 다른 사람들한테도 지금 흉기를 가지고 계속 위협을 하는 걸 보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두면 누군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뭔가 지금 흉기를 막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맨몸으로 지금 또 대응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에 보니까 저기 지금 나오고 있는 상수 뚜껑이 보여서 이걸로 일단은 어떻게든 방어를 해가면서 제압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맨홀 뚜껑이 아니고 이제 상수도 뚜껑이에요. 상수도 뚜껑이요. 맨홀 뚜껑은 쇠죠. 맨홀 뚜껑은 이제 쇠니까 그렇죠. 지금 옆에 이제 맨홀 뚜껑이 있는데 옆에 이제 상수 뚜껑으로 이제 방어를 했는데, 자, 임종호 씨는 이제 흉기 난동을 부리던 여성을 상수 뚜껑으로 이제 제압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그분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일로 오시라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저한테 그냥 달려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칼로 그냥 찍으려고 하시길래 제가 이제 방패처럼 두 손으로 막고 그다음에 이제 고무판으로 손을 쳐서 칼을 떨어뜨렸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 손에 피가 나길래 비열도 하고 붙잡아 둘 겸 해서 이제 팔목을 꽉 잡고 피가 나니까 지혈해야 된다고 머리 위로 들고 있었고요. 뭐라고 나 가야 된다고 계속 그런 얘기 하시고 가만 안 놔둘 거야 뭐 하면서 가만히 계셨었고요. 그다음에 경찰분이 오시니까 그때는 좀 더 차분해지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설명해서 그렇지 당시 저 영상만 봐도 정말 흉기를 막 휘두르는데 그 순간에 그래도 지혜를 발휘했다고 할까요? 딱 그 방어할 수 있는 방패라고 할까, 이 맨홀 저 상수도 뚜껑을 이용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분은 마음이 고마운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분 그냥 그대로 그냥 도주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건 누군가는 막아야 되고 제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상수 뚜껑을 이제 들고 그 여성이 이제 그 유인한 것 같아요. 여성이
예. 쫓아와가지고 휘두르는 거를 일단은 방패죠. 예, 상수도 뚜껑 방패로 탁 막은 다음에 또 동시에 또 손을 탁 쳐가지고 예. 그 흉기를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아유. 떨어뜨리고 이제 그거를 옆에 있던 동료가 얼른 이제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분은 그 여성의 팔을 잡고 경찰이 신고해서 경찰이 인계를 한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분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예, 예. 이분은 그 예상된 위험이기 때문에 저렇게 막을 생각이라도 하지만 그냥 방치하고 본인이 도망가는 거로 끝났다면 저 여성이 무작위로 지나가는 사람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공격했을 때 그거 피해는 그러네요. 말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딱 제압한 네. 이후에 이제 다행히 그래도 경찰이 바로 와가지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 이전에 신고를 한 거거든요. 예.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왔고 또 지금 보면 진짜 우리 영화 주인공 히어로 방패 들고 하는 히어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 연상이 되는데 결국 제압을 한 다음에 피가 또 나니까 그걸 피 나는 걸 또 막아주면서 계속 같이 이렇게 같이 있었다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그 위에 왔고요. 예, 예. 그래서 경찰한테 잘 인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또 그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 제압한 여성을 오히려 더 걱정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맞닥뜨리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울 상황인데 이 참 대단한 분이신 게 자 고무 덮개로 막았고 근데 이 여성분이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리치신 것 같아요. 이 뭐 여성이라 어느 정도의 기운인지는 모르지만 있는 힘껏 내리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칼을 잡은 손에서 피가 났다는 거예요. 여성분이 손을 오히려 다쳤어요. 근데 이제 흉기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고무덮개로 손을 쳤고 칼을 떨어뜨렸고 그 다음에 이 손을 잡고 있었던 게 자기 방어도 물론 있겠지만 이 마음에 임종호 씨 마음에 이 여성분 지금 손에서 피가 난다, 다쳤다, 지압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좀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아까 김복준 교수님 말씀처럼 물리적인 행동 못지않게 이분의 마음이 동기가 상대에게도 전해지면서 경찰도 오기도 했지만 점점 여성분이 차분해지신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여성이 피가 나니까 지혈하려고 이렇게 손을 네, 올렸다라는 네, 거 아니에요. 예. 자, 이 무차별 흉기 난동 여성을 현장에서 제압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임정호 씨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피해 의식이 되게 많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고요. 복수하겠다라는 말,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횡설수설 하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막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보면서 저분 좀 안 됐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당하시는 분도 또 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발생되면 또 서로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방지를 하고자 그렇게 나서게 된 거고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제가 그 뉴스를 보게 되면 제 마음이 아플 것 같고 위험하더라도 제가 그때는 나섰던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일 생긴다고 회피하시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사는 사회이니까 이렇게 함께 나서서 막고 서로가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함께 나서서 서로 이제 보듬어 줄 때 그 사회가 따뜻한 네. 사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여성이 좀 정신질환이 좀 있었다라고 좀 그러죠? 예, 경찰의 그 있던 그 발표에 따르면 이 여성은 평소에 이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이 맞는 것 같고요. 난동불이기 2달 전에 한 대학병원 정신과에 입원했다가 최근에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증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체포하자마자 그 부분을 참작해서 바로 그 이천에 있는 한 그 이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뭐 어찌됐건 저 행위는 특수 폭행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입건을 했고 어제 검찰에 이제 불구속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임정호 씨는 이제 또 네. 경찰의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상 받아야 됩니다. 큰일 날 뻔했거든요. 히어로 알겠습니까? 표창하고 지난달 30일 날 포상금까지 좀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1975년 그 무렵에 유격훈련 받다가 순직을 했다 그러고 아이고. 외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에 조종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가 막 쫙 흐르고 있었다고 히어로 영웅의 피가 본인이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명감이 좀 있었다고 그럽니다. 내가 안 했으면 큰일을 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임정호 씨 아들이 20살 정도 넘어가거든요. 아빠 다음에 좀 이러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버지 임정호 씨는 거의 50이 다 돼갑니다. 다음에도 너 마찬가지로 나 하겠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진머리가 참 다복하네요. 그 가족들의 어떤 모습 보는데 임종호 씨가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지금 이 다음에도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또 똑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남겼습니다.
예,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예. 그 지금 하신 말씀 중에 만약에 모른 척하고 내가 지나갔다라면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그 피해 입은 사람이 뉴스에 나올 수도 있고 그 뉴스를 봤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 예. 내가 저기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쳐 저 사람이 저렇게 상처를 입었거나 뭐 사망을 했거나 이런 큰일이 생겼을 때 그러면서 이분이 또 남기신 말이 요즘에 너무 개인적으로 자신의 안위만 위하 생각하다 보니까 외면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도 굳이 등 돌리고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다 같이 사는 게 사회니까 제발 이런 일들로 함께 보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 마블 영화 보면 왜 방패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히어로 주인공이 있잖아요. 캡틴 용산입니다. 예, 네. 오늘 보니까. 그 나오지만 사실은 그 고무덮개 상수도 이 덮개로 딱 그 막아서 제압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좀 따뜻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줄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 말을 좀 깊이 새기면서 오늘 이 사건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